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 연휴를 맞아서 쉬어갔습니다. 유럽 증시 및 원자재 관련된 주요 뉴스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프랑스가 수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 양측의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중한 네덜란드 총리나 또 이제 여러 유럽 지도자들이 최근 이야기한 바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단 EU의 여러 정부는 값싼 중기 전기차가 유럽 생산을 혼란시키고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데에 우려감을 표했는데요. 또 한편 유럽이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의 국가안보법 개정으로 중국 내 투자와 사업 활동이 위축됐다,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도 이어나갔습니다. 영향력이 큰 중국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관련해서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아 수도에 위치한 이란의 영사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8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침략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의 방식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인지하고 있다며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국제유가와 금 가격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0.99% 오르면서 83.99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0.82달러 정도 올랐는데요. 이 5일 차트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새벽경에 갑자기 급등한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에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란 영사관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GDP가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50.8을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83.99달러로 현재가 거래가 되고 있고 90달러 그리고 100달러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1.52% 오른 227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10년 차트를 함께 보시면 2200달러를 훌쩍 넘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이 오른 데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흥국, 중국을 중심으로 금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부터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지난 주말 발표된 2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데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재차 언급한 여파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 S&P 500이 0.2% 상승했던 반면 하락했던 반면 나스닥은 0.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2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0.3%가 상승해 예상치였던 0.3%에 부합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면 금리 정책은 명백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현재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 제조업 경기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선 점이 오늘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늘 6월에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58%로 일주일 전에 70%에 달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IT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부동산을 비롯해 운송, 건설, 헬스케어, 유틸리티, 제조,
소매업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큰 폭 상승한 4.329%, 달러 인덱스는 0.4%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3월 제조업 경기가 1년 반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오늘 국채금리 상승에 일조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3월 제조업 PMI는 50.3으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48.5를 상회했고 2월 지수는 47.8이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되고 하회한다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 ISM의 PMI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6개월 연속 50을 밑돌고 있다가 3월 들어 50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반등으로 미국 경제의 약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16개월 연속 위축 기간이 끝났다고 보도하면서 이 기간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7개월 연속 위축이 이어졌던 시기 이래 가장 길었지만 공장 고용은 여전히 둔화된 상태이며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 기업들의 달러채 발행액이 34년 만에 최고인 6,0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좁혀진 스프레드를 10분 활용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는 분석인 가운데 런던 증권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기업들은 6,060억 달러 상당의 달러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가 증가한 수치로 199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반적인 투자 등급 발행 일정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운영되고 있다면서 확실히 선거가 모든 공급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좁혀진 스프레드 역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는 2022년부터 23년 사이 회사채 발행은 감소한 반면 고정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이 같은 기술적인 요인에 힘입어 1월 초부터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입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뉴스로 파운드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오늘 5.4% 급등해 124달러 30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가속기 시장의 상승 추세가 마이크론 주가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에 120에서 144달러로 높였으며 이것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약 22%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기술에 대한 수요가 2027년까지 약 2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마이크론이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현재 5% 미만에서 20% 중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2월 구인과 이직 보고서인 졸트 리포트와 상무부의 2월 공장 주문량이 발표되고 캘메인 푸드, 데이브 앤 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페이첵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장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4% 오른 274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67선에서 뚜렷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후 탄력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면서 전일 종가 수준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 정도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이 반도체 투톱이 어제장에서도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0.77% 오르며 91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코스피보다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장중 920선을 터치하면서 이후에 조금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910선은 사수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지수의 경우에는 0.01%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쪽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2,707억 원, 기관은 247억 원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3,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685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55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현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제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건 중국 소비 관련 테마였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0.8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50을 넘어섰는데요. 이 50이라는 숫자가 경기 확장과 축소를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반년 만에 이렇게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 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방문한 중국인 수는 2019년 코로나 시기 동월 대비 70%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소비 쪽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화장품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 2월 국내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2%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출국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성 있는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대표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대표주들로 꼽히는데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선방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올 4분기부터 중국 시장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34% 오르면서 12만 9,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소형주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네, 토니모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토니모리는 지난해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제장에서 13% 두 자릿대 급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외에도 가장 크게 오른 건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5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클리오나 한국화장품 역시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 외에도 미용기기나 면세 쪽도 좋았습니다. 관련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관련 종목들로는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17.57%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면세에는 신세계가 있습니다. 외에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10% 넘는 급등세가 기록이 됐고, 이 비올의 경우에는 브라질에 이어서 중국까지 이 실펌 X에 대해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11,7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7%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 추가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1분기 GDP는 4.8%가 될 것이다 라는 중국은행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2분기에는 5.1%로 예상되는 만큼 이 중국 소비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웹툰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6월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이 북미 1위 플랫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기능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슈퍼라이크라는 기능인데요. 이 슈퍼라이크라고 하면 독자들이 좋아하는 웹툰에 후원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에 따라 북미 쪽에서 수익성 개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DNC 미디어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7.67% 상승했는데요. 이 DNC 미디어의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면서 네이버 웹툰 쪽으로도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27,300원에서 어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Y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7%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인데요. 29일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AI 전문가와 웹툰 전문가를 이사진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적으로 상장 기대감이 나와 있고 AI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탑코미디어는 8%대, 미스터블루와 MBT의 경우에는 각각 6%,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풍력주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안고 있는 섹터인데요. 정부가 100조 원가량의 해상풍력 발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설비 용량 14.3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 단지 총 용량을 합쳐도 0.12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100조 원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이터닉스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종가는 16,690원이었습니다. 이 SK이터닉스의 경우에는 SKD&D로부터 인적 분할 뒤에 29일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둘째 날인 어제장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효과부터 정책 모멘텀까지 나와 있는 SK이터닉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양그린파워 보겠습니다. 금양그린파워는 한국제지와 육상풍력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제지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 육상풍력 관련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어제장에서 27% 아주 뚜렷한 급등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는 14,880원이었습니다. 외에도 CS윈드, 유니슨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까지 세 종목 모두 두 자릿대 급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풍력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센터였습니다.